현장콜 지역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충청입니다. 우리가 민심을 굉장히 가늠하기 어려운 곳이지요. 19대 때부터 22대까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후보들이거든요. 어디일까요? 충남 서산태안 조한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한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제가 놀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빠서. 맛있는 거 많이 나요, 요즘. 네, 봄에 쭈꾸미, 꽃게 이런 거 나올 때입니다. 당선되시면 제가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예.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충청도 분들이 마음을 잘 알 수 없고, 자기 표현을 좀 잘 안 한다고들 흔히 말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바닥에서는 여기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충청도 양반들이 잘 표현을 안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화끈하게 회초리를 드시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예산 홍성에 예. 양승조 전 도지사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효과가 옆 지역구라든가 이 충남의 농업 지역 또는 해안 지역에 좀 있나요? 제가 서산태안이, 네. 예산홍성하고 좀 붙어 있어요. 네네. 일정 부분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서산태안의 다른 지역들보다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 네네. 제가 딱 어제 그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한 30번 했거든요. 네네.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거 느껴집니다. 양승조 지사님이 결단하셔서 헌신하시고, 또 도청이 예산홍성에 있거든요. 네네. 그 도청에서부터 동심원을 이렇게 퍼뜨리면서 민심 전파가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성일종 후보가 상대 후보죠. 예, 맞습니다. 성일종 후보와 이제 세 번째 맞대결인데, 예. 그럼 이제 그 전에 두 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 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역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한 4년 동안? 처음에 지난번 총선 낙선하고 나서 곧바로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어졌잖아요. 그 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중앙당 부총장하고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표현으로 치면 빡빡 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또 그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이게 있었고, 윤석열 정부 그 친일 굴욕 외교 이게 계속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저희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1인 시위하고, 후쿠시마 그 해양투기 시작됐을 때는 서산시청 앞에 천막 치고 거기서 자면서 10일 동안 단식했어요. 아유, 좀 힘든 고생하셨네요. 한 해였습니다. 네. 또 성일종 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그 이상한 발언들 많이 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예. 그분이 초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선 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설화가 좀 생겼어요. 네. 우리 태안군의 군수님이 민주당의 군수님이세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놓고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번 한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정신병자가 많다, 격리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한 번 하셔서 참. 호되게 한 번 혼나신 적이 있고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자, 이 네. 말씀을 처음 하신 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어린 학생들 장학금 수여식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많은 구설을 쌓았죠. 네. 참. 또 재선 되시고 나서 너무 자신감이 넘치셔서 그러신 건지 하여튼
제가 보는 제가 민망하고 이 출향 인사들, 이 서산이나 태안이 고향인 분들이 저한테 화를 내서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꼭 좀 이기라고. 예, 이거 어떡하려고 내가 서산 사람이라고 밖에서 말을 못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항기 후보님 지금 인터뷰 중에도 살짝 예. 그 지역 그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완전히 뱄습니다, 지금. 예, 예. 도와주셔요, 이래요, 지금. 도와주셔요. 네. 예.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만은 예, 그전 예,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저 스스로 또 우리 함께 도와주는 캠프의 식구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우리 그거 보지 말고, 무조건 간절하게 2% 부족합니다, 3%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에 뱄어요, 지금. 네. 지금 기존 여론조사가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예. 자, 성일종 후보도 본인이 이제 뭐 말실수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냥 본인 비판하지 말자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항기 후보님도 사실 정책통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특별하게 서산 태안을 위한 공약이라든가 정책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예. 먼저 태안 말씀드리면요. 태안 화력 그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석탄 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태안 화력은 제일 큰 기업이고 태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요. 이게 폐쇄되는데 사실 좀 늦었는데 석탄 화력이 폐쇄되면 태안은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시급하게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참에 태안이 관광도시이기도 하니까 태안을 재생에너지의 천국, 재생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싶고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앞바다 쪽에 대규모 해상풍력하고 네네. 마을 발전소를 설립하고 이거를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되돌려드리자. 이미 신안군이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좋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수출해야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아리백도 있고. 네. 예, 아리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국내의 그 제조업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혈안이 돼 있고 안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그 비중을 낮추니까 외국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노동자들 일자리가 또 외국 나가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재생에너지 생산의 기반 조건을 좀 만들고 아리백 산단,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리고 수출하는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자. 이게 제가 이제 태안에서 내세운 중요한 공약이고 그러면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도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산은 굉장히 오래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성을 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석유화학의 첨단 정밀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인데요. 이걸 국가산단으로 유치하는 걸 하나 공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서산에 다양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있고요. 네. SK온이라고 현대 기아차 국내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게 완성차 공장이에요. 그래서 서산에 수소차, 전기차, 완성차 공장이 들여온다고 하면 이 첨단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거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오랜 숙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기업 혁신 파크 형식으로 유치해서 서산의 인구도 좀 늘리고 기업형 신도시도 만들고
이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을 좀 한 단계 첨단 산업으로 점핑을 시키자, 한 단계 발전시키자 그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공약이 많네요. 제 취향에 딱 맞는 공약입니다. 제가 산업단지 예, 좋아하거든요. 결국은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렇죠. 그 화력발전소는 그러면 그게 한전 거겠네요? 이제 분사가 됐기 때문에 서부 네. 발전입니다. 서부 발전. 네네네. 예, 서부 발전의 태안화력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석탄 발전소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공기업이니까 국가에서 이걸 대체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논리적 그 순서겠네요. 예,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외국의 다른 나라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지역 경제도 지원하고 실업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석탄화력을 폐쇄하는 거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나 뭐 풍력, 바람, 바이오 등 이런 것들로 전환 가능한가? 네네. 그다음에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가? 이거를 사실은 공론을 모아야 됩니다. 네네. 늦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그리고 정부의 산자부 같은 부처까지 포함해서 크게 대안을 논의하고 그걸 특별법으로 가야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석탄화력을 폐쇄하면서 프랑스 산자부 같은 중앙부처에 담당 정책관을 뒀어요. 그렇게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런 이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우리 태안 지역 실정에 맞게 공론화해서 특별법으로 가야죠. 네. 서해안의 화력발전소가 수도권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해안 예.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보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죠. 예. 정부 지원을 통해서 산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자, 어업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서산 태안이 어쨌든 해안가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천막치고 단식 투쟁도 하셨잖아요. 그때 이 어업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좀 좋았겠네요. 예, 그 바닷가에서는 전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소금값이 그때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사재기도 했죠, 막. 예, 사재기 뭐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어업인 플러스 무엇보다도 이제 엄마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 식탁에 뭔가를 올리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바닷가라서 싱싱한 이제 해산물이 철마다 나오는데요. 그 올리는 게 아주 마음이 찝찝해지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업인들 화가 많이 났고 선주연합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역별로 바닷가별로 선주연합회가 있는데 한 선주연합회에서는 모든 배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했었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제가 고향이 태안에서 태어나고 서산에서 초중고를 다녔어요. 태안의 아들이기도 하고 서산의 아들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라서 2012년에 처음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4번 떨어졌어요. 이번 5번째 도전이고 제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절박하고요. 조한기만 절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절박하잖아요. 지금 네. 2년 동안 다 보셨잖아요.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지금 혼내주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조한기도 절박하고 나라도 절박하니까 꼭 투표해서 조한기 뽑아주시고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저는 죽을 각오로 사직생 죽을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서산태안의 조한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